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 이틀 동안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거를 도대체 언제부터 조국 죽이기를 준비를 했을까요? 진짜 이 인간들 징글징글합니다. Whoever you are, whoever you 진짜 F-word 나올라 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정말 쓰레기들. 여러분은 쉴 때 어떻게 쉬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죽을 때는 바다에서 있다가 가라앉아야지 그랬는데 물 마시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되게 힘들고 괴롭대요. 배영으로 그냥 드러눠 있으면 깊은 거는 모를 것 같아서 그건 괜찮을 것 같았는데 꼬르륵 하면서 숨 막 못 쉬어갖고 그때 너무 힘들다 그래갖고 어떡하나. 근데 그러고 왜 동물들은 안락사를 하고 사람들은 존엄사를 합니까? 같은 생명이고 같은 포유류인데 안락사든 존엄사든 그 용어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차별 아닌가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그 안락사든 존엄사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때가 오면 그 뭐죠? 그 숨 끊어지게 고통 없이 숨 끊어지게 하는 약 같은 거를 그 구명조끼에다가 넣고 바다에 가갖고 드러눠 있다가 이제 갈 때 됐네 싶을 때 구명조끼를 이제 그 약 같은 주사 이런 걸 놓고 구명조끼를 벗고 그래서 몇 분 안에 편안하게 메롱 이러고 나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체는 꼬로로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재활용이 되는 거죠.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 갈치 혹은 뭐 오징어 이런 애들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 BBC 다큐를요. 그 바다 그거를 작년에인가 뭐 만든 거를 한꺼번에 7편을 이제 IPTV에서 사갖고 그거를 소리를 무음으로 해놓고 그것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다시 태어날 때 저는 해달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해달이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또 고민입니다. 밥 먹으려고 너무 노동을 해야 되면 괴롭잖아요. 아니면은 다시 혹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해녀가 돼서 근데 해녀가 이제 그 우리 제주도 해녀 언니들처럼 그렇게 고생스럽게 말고 산소통 끼고 그 스쿠버 다이빙 하는 것처럼 해갖고 물갈퀴 오리발 하고 그렇게 해녀 사람으로 태어나면 해녀 되고 동물로 태어나면 어차피 뭐 삶은 고해니까 먹고 살아야 되면 해달 맞죠? 그 바다에 동동 떠 있는 거요. 그 배영으로. 아무튼 제가 말이 생각이 안 나갖고 합리적 추론이라는 단어를 지난번 방송에서 할 수 없이 썼었는데요. 이 단어 정말 증오하거든요. 혐오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 김어준의 파파이스 뭐 이런 거 보고 뭐 상업적 음모론의 황색 언론이라고 요거 보이세요? 떠들어대는 많이 배운 미친 새끼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이거 진짜 극혐인데 이거 아니고요. 저는 그냥 추리소설을 아가사 크리스티하고 셜록 홈즈는 주인공 이름이고 셜록 홈즈를 쓴 작가는 이름이 뭐예요? 어쨌든 그거보다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단 한 번도 아가사 크리스티한테 안 속아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속았는데 그거를 좀 중간에 쉬면서 뭐라 하죠? 혼자 추리를 해보거나 그러기에는 성질 급해갖고 참지를 못해갖고 항상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진짜 신경질 났었습니다. 아, 뭐야, 또 속았네, 이러면서. 아무튼요, 요즘 그 정치초단님이 우리 대통령님을 바라보는 정치초단님하고, 우리 대통령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랑스러운 황색 언론, 헐리우드 영화 좋아하는 김어준 총수님하고 그 다음에 JTBC 뉴스룸까지 바라보다가 JTBC 뉴스룸은 요새 얘기 안 하시던데 어쨌든 우리 어준 총수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언론 알아야 바꾼다. 막 이렇게 다 싹 다 몽땅 다 합쳐가지고 구독자 수가 저는 빼고요. 저는 그 자격도 안 됩니다. 구독자 수고 뭐고 얘기할 가치도 없고요. 아무튼 정치초단님은 구독자 수 절대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만 바라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그 조국, 윤석열 둘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람이다라는 원칙을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정치초단님 구독자 수 안 늘어나고 저처럼 LG를 눈여겨보고 있던데 너무 재밌습니다. 어쨌든 근데 몽땅 다 구독자 폭발 중이죠. 요새 유튜브 채널들이요. 제가 반가운 거는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채널이 구독자 수가 막 몇천 명씩 깎이고 처음에는 3만 몇천 명에서 절대 안 늘어나고 있다가 살짝 5만 정도 되더니 요새 한 8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막 발벗고 나서갖고 맨날 이재명 부르짖고 있는 단 한 곳 우리 김용민 용디 전도사님 채널도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죠.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힘이 세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거 저하고 이 단어하고 연결시켜주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정말 그 미친 새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상업적 음모론? 황색 언론? 진짜 뭐를 까세요. 개 또라이 병신 같은 새끼들. 진짜 욕 막 나옵니다. 저 있잖아요. 방송에서 저 욕 말씀드렸잖아요. 저 욕 단어는 몇 개 안 되지만 진심을 담아서 욕할 줄 알거든요. 진짜 와 욕이 목구멍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죽이기는 10년 전에 시작됐다고 방송한 적이 있는데 조국 죽이기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한 8년 전? 7, 8년 전? 너무 웃겼던 거는 제가 9월 5일 날 민주당 발로 들었다는 똑같은 얘기를 9월 17일 날 열 이틀 후에 하태경이 떠들더군요. 그게 뭐였냐 하면 이제 민주당 망했고 조국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조국이 다 싸안고 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김어준 총수 보고 하태경 이 쓰레기가 너무 몰빵하지 말라고 걱정된다고 떠들더군요. 미친 등신 새끼. 아유, 야, 너 서울대 나왔지? 어? 유학도 갔다 왔지? 아이고, 아이고, 너도 합리적 추론 좋아하지? 바보, 병신. 아유, 제가 9월 5일 날 들은 얘기가 뭡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청문회 하루 전날 민주당 발로 떠돌던 얘기가 청문회 날 우리 조국 장관님을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 배우자이신 정 교수님을 포토라인에 세울 거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노무현하고 똑같이 이제 민주당이 다 망할 거기 때문에 조국이 노무현과 똑같이 모든 것을 쌓아안고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노무현하고 똑같이 노무현이 이거를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통화가 돼가지고 얘기 들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타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그분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리 문재명이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지사님을 철석같이 함께 지지하는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확신한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여러분이 함께 노무현 대통령님을 봉화마을로 찾아뵀는데 그때
그 유시민재단 이사장이요. 유시민이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그때 완전히 진보진영이 완전히 개망 폭망해 있었기 때문에 에휴, 모든 걸 다 쌓아안고 당신이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저한테 어떻게 유시민을 용서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셨었다고 말씀드렸죠. 유시민이 그 다스베이다에 나와가지고 떠드는 얘기 네 가지를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말씀 안 드렸던 게 뭐 어떤 소문이 돈다 이러면서 조국 장관님 그 정 교수님께서 내가 뭐 설사 그 모른 실수나 이런 거를 해서 뭐 구속된 한이 있더라도 당신은 가라 이랬다고. 그거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거짓말을 섞었다고 생각한 게 그 속을 들으면서 네 마누라는 너한테 그러냐? 이러면서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근데 음 그렇게 얘기 안 하셨겠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범죄가 될 만한 일을 한 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가라. 내가 치룰 일은 내가 치르겠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아휴, 또 생각하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그 부글부글 끓게 되는데 저는 어땠었냐 하면요. 이제 오늘 그 우리 어준 총수님은 그 JTBC 어제 방송 똑바로 안 했다고 뭐라 하시던데 저는 어제까지도 그거 이제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음 다시 돌려봤었거든요. 깨고 난 다음에 근데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없어진 10억은 그 조카분께서 뭐 살다 보면 돈이 웬수지 돈 때문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분이 입국하신 거는 이제 그 집안 어르신들께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유교적인 뭐 옛날식대로 표현하면 양반 집안이잖아요. 조국 장관님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서 저는 이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어, 아, 안 좋은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속으로 혼자 걱정을 했었는데 차마 그러시지 못하시고 이제 집안 어른들께 야단 맞고 입국하셨겠죠 뭐. 어쨌든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말씀 길어지는데 일테면 이런 겁니다. JTBC의 그 손석희 앵커가 리드하는 그 방송을 쭉 보면서 듣고 있었던 아줌마 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요. 이제 막 엄청나게 많은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우리 대통령님의 사람이다 둘 다 조국과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런 관점으로 뭐 가짜 뉴스를 뭐 2시간 안에 들통날 가짜 뉴스를 보도를 하든 뭐 하루 만에 12시간 안에 들통날 걸 하든 말든 그런 거는 뭐 우리는 다 이렇게 신경 안 쓰고요. 뭔 나중에 가짜뉴스 했다 이거 알아도 뭔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 아니까요. 그 중앙일보 뭐 홍석현 이런 쪽이 뭐 어떤 성격인지 다 아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논문 제1 아니 논문을 뭐 오늘 아침에 하태경이가 뭐 논문이 고대에 제출이 됐다 그러지 않았냐 그 고대 교수가 그러면 우리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 검찰에 소환됐었다는데 딸은 뭐라 그랬는데 그거 냈어 안 냈어 그거 그 미국 대학 때문에 한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요. 저를 보면요. 딸은 뭐라 했는데 냈다 그랬어 안 냈다 그랬어? 그럼 그때 낸 서류 다 없어졌는데 한쪽은 냈다 그러고 그 교수가 고대 명박이가 나온 고대요. 뉴라이트 고대 교수라며요. 그러면은 뭐 안 냈다 논문 제출 안 했다 이랬다가 뭐 밥줄 끊어지면 어떡해요? 요새 이제 그 매우 그 고급지게 바뀐 그 행동을 불사하는 작전 세력들의 뭐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 거기 다 뉴라이트 바치라고 제가 계속 부르짖고 있었잖아요.
그 교수들이 또 나서가지고 뭐 조국 반대 서명운동 하는데 뭐 1,000명? 그랬더니 거기 댓글 줄을 다 달린 거 보니까 뉴라이트가 1,000명밖에 안 되냐?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뉴라이트 아닌 교수들은 뭐 안 하나요? 연대는 그 옛날에 뭐 민주교수협의회인가 뭐 그런 그 골 때린 교육청도 털렸대잖아요. 그 교육청 조희연 있는 그 서울시 교육청이요. 조민 학생 생활기록부 누출해갖고 압수수색 당했다잖아요. 그 유시민 재단에서 노무현 10주기 뭐 이런 연병 떨면서 카메라 스팟 딱 보이는데 앉혀놨던 박원숭하고 조희연 어디서 나갔나? 그거 어디서 나갔죠? 생활기록부? 말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주말에 무슨 얘기 나왔나요? 이제 YTN까지도 막 난리를 쳤던 게 하드 교체를 했다. 그래서 하드 교체 왜 했냐? 아줌마들은 알죠. 그 조국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배우자이신 정 교수님이 투자 이런 거에 재주가 너무 없어갖고 계속 손해를 많이 보는 분이라고. 근데 그 지방에 있는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그 컴퓨터를 옮길 때도 그 투자 자문을 계속 맡아주셨던 그 젊은 분이 도와주셨고, 그때 조 교수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정 교수님께서는 부산으로 가시고,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가족분들이 계시니까 가신 거죠. 그리고 그 투자 회사에 근무하시는 그분이 자기 차 트렁크에 컴퓨터 그 사무실 컴퓨터 동량대 그 사무실 컴퓨터 싣고 왔다가 그대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분이 왜 그렇게 도와주시나? 그리고 왜 그 하드를 다 교체하는 그런 걸 해주시나? 아니, 고객의 돈을 불려주는 게 아니라 막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갖고 잃게 만들고 그러는데도 5년 동안이나 거래선을 바꾸질 않고 그 사람들 다 실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계속 해주면 저 같아서 너무 고마워갖고 그런 거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고객이 부탁하면 네 그럼요 이러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하드가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뉴스 들을 때 당연히 그 바꾼 하드 집에 있었을 거고 그것도 갖고 가라고 줬겠지. 왜냐하면 아줌마들은 그거를 그 쓰던 거를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재활용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몰라요. 진짜 뭐죠? 그 뭐 AA 그다음에 트리플 A, AAA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형광등 그런 거는 재활용 하는 데가 있는데 아니 하드를 교체를 하고 나면 그 컴퓨터 하드를 어디다 버리나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새 걸로 사고 나면 저 스마트 저 옛날에 쓰던 핸드폰 집에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다 버릴지 몰라요. 우리는요. 그, 참 너무너무 이제 안심했던 게 저는 어제 보도만 보고도 그 오촌 조카분께서 진짜 그 10억을 다시 바꿔서 그 현금으로 바꿔서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생각하고 유용하셨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익성이라는 회사 이름이 나오네요. 익성이요? 진짜 겁나 살 떨립니다. 이게 뭐 현대에 납품하는 데라면서요. 현대에 납품하는 그러면 다스처럼 현대에 납품하는 데라면서요. 무서워. 그리고 거기가 본래 회사고 그러니까 그 분께서 그 오촌 조카 그 집안의 장손께서 음, 자기 뒤에 조국 교수님 그러니까 정 교수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익성이 있었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열 이틀 동안
이제 민주당이 조국 때문에 조국을 너무 애정해서 조국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문재인도 조국 때문에 이거는 게이트고 이거 같이 떠내려갈 거고 그러면 민주당이 다 박살이 날 거고 어차피 보수도 박살 났기 때문에 뭐 여기 다 박살 날 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똑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그래서 오촌 조카분이 심부름꾼이라고 표현을 하셨나요? 우리 어준 총수님하고 그, 전직 검사의 자한당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그분이, 그건 똑같은데, 우리 털보 총수님은 그 심부름을 익성을 위해서 해줬는데, 그분은 전직 검사님, 그분은 그게 아니라 조국 장관님 패밀리를 위해서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스스로도 웃더라고요. 웃으시는 거 보셨죠? 뭐가 남았나요? 언제부터 조국 죽이기의 때가 돼서 필요하면 이 프로그램, 이 시나리오를 돌리겠다라는 플랜 하에서 익성, 현대도 포함되고 마치 10년 전에 이명박의 NSC 그 국가안보회의 이명박의 그 이메일 계정으로 김부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2010년 4월에 그 똑같은 거죠. 언젠가 때가 돼서 필요하면 죽이겠다라는 이 플랜이 언제 가동됐을까요? 검찰 조사에서 여기까지 나올래나요? 기대해볼랍니다. 이거와 관계된 거는 동양대 유시민하고 2002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유시민, 진중권, 노회찬 의원님 이렇게 팟캐스트 셋이 했다면서요? 그 진중권이 동양대에 교수로 간 거는 몇 년이죠? 동양대 그 총장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되게 이상해요. 이거 표창장 위조 분명히 공모가 있다고 공모된 거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관계돼서는 지금 우리 정 교수님이 그 소환 조사도 안 받았는데 재판 날짜가 잡혔더라고요. 기사도 저는 요새 신문 기사 안 찾아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 좀 컴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성. 3일 천하도 아니고 천하 주름도 못 잡아놓고 그 다음에 무슨 청와대 회의하시는데 우리 대통령님 표정 모처럼 밝으시고 이재명 지사님 어제 뭐 때문에 그렇게 막 웃고 계시더라? 뭐 하시면서 그렇게 웃었더라? 암튼 너무 또 활짝 웃으면서 막 그러고 계셔가지고 제가 세상에 우리 지사님 사진 또 다운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지사님 윗니 앞니도 언제 어디 부딪혀 넘어지셨었나요? 임플란트 하셨나요? 처음 봤습니다. 앞니 두 개가 아우, 진짜 성한 데가 없어, 우리 지사님도. 어제부턴가요? 이거를 36년 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지사님 빼고 생각을 해보면요. 36년 전, 그러니까 제가 이때를 생각하는 게 80년대, 이때 전두환 때거든요. 근데 저는 4학년 때는 학교를 아예 안 갔고, 한 거라고는, 진짜, 지금 법인 택시 회사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신 우리 택시 기사님들 완전 월급제 됐죠?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냐면, 저 대학교 4학년 때 한 일이라고는 택시 업계의 그래서 택시 업계에 노조가 생겨야 된다, 이거, 그때 말로 우리 피라 그랬는데요. 피, 문건이요. 불법 지하 문건 몇십 페이지짜리. 마지막에 쓴 거는 제가 안 쓰고, 이제 다른 선배분이 쓰셨는데 그거 같이 토론해가지고 그거 만들자 그래갖고 그거를 토론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했던가. 아무튼 몇 달에 걸쳐서 그거를 하는데 그때 저기 산업금제도가 대체 산업금제도를 왜 운용하는 거냐 그거 갖고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우리 그 만나서. 근데 결론이 난 게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공간에서 노동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동 통제의 수단이구나 산업금이. 이거를 우리가 막 골머리를 하다가 그 생각을 해냈었어요, 그때. 근데 그거를 그래갖고 막 피를 막 써갖고 막 돌리고 그때 그 남학생들은 이제 그 막 그 기사분들 막 만나러 다니고 뭐 이랬었는데 그게 언젠가 봤더니 한 8년인가 9년 후에 봤나 그랬더니 그 김영삼 때 그게 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 좀 이렇게 보태져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고 웃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84년에 이제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83년을 제가 기점으로 잡는 건데요. 전두환 때 제가 81년에 이제 간신히 서울로 올라와 갖고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대학생이 됐는데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러고 완전 데모도 별로 못하고 81년 가을인가 그때 처음 했다는 소문이 들렸었나? 어쨌든 83년에 피크였기 때문에 그냥 36년 전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생각이 났던 거는 이제 그 전설의 서울 법대생 지금 검찰총장이 되신 이 헌법주의자 윤석열 총장께서 a sitting president 현직 대통령이었던 독재자를 모의 재판에서 그것도 국립대학인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공법학과 학생이 사형을 구형하고 도망을 다녔었다고요. 이분이 근데 그때랑 똑같다는 거를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안 똑같죠. 근데 그 기억하고 있는 그 생각의 기본 바탕이 근간 뿌리가 되는 부분이 똑같다는 표시가 어디서 났다고 또 생각을 했냐 하면 정치에 관심 없다.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검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부패다. 36년 전과, 그러니까 1983년, 36년 전과 2019년, 지금의 이 36년, 거기 이 사이에 우리가 쓰는 단어는 부패에서 적폐로 바뀌었거든요. 부패와 적폐 사이에 36년이 흘렀는데 이분은 쓰시는 단어가 36년 전 단어입니다. 정말. 그때 그 구기형 찾는 최인호 씨하고 구기형 찾는 에휴 최인호 씨하고 같은 서클이었다는 최인호 씨는 그때 84학번이니까 아직 고등학생이었겠네요. 어쨌든 지금 장관이 되신 우리 조국 장관님 새 시대를 연 87년 체제를 끝내고 김대중의 시대의 여론에 밀려서 의혹으로 모든 것을 덮고 지나갔던 그 시대에서 의혹만으로 장관 임명을 안 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라고 천명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시대를 열어 제끼시고 십자포화를 온 가족이 다 막아내시는 이분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저는 그 박근혜도 아닌데 명사를 다 잊어먹고 고유명사를 막 치매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관상 타령을 막 했는데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거 말고 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상이라는 낱말을 제가 기억해낼 수 있게 써주셨거든요. 심상을 갖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는 제가 아줌마라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줌마들은 이걸 다 압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믿고 그야말로 작전 세력
배운 사람들이 다 나서는 작전부대 행동대원들이 안 되고 왜들 저러냐 좀 조용히 좀 시끄럽게 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잠깐만 기다려보자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우리 아줌마들은 심상을 느끼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때를 기억하는 얼굴들을 봅니다. 되게 힘이 들어가는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 그러고 제가 막 뭐 물만 먹고 돌아온 우상호 의원이 반가운 이유. 이게 제가 만든 방송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막 뭐라고 막 씹었었죠. 욕을 했었는데 그때랑 또 다르게 되게 요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머리 긴 김갑수 씨랑 다 해갖고 뭐더라 최옥 씨가 하는 그 매불쇼 그걸 처음 봤는데 거기에 나와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힘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래 지금까지는 이유가 뭐가 됐든 잘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 뭐 어떤 이유에서든 이유가 있어서 잘 못했다고 치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다 민주당이죠. 그 다음에 어젠가 밤에 그 조국 장관님 뒤에 이분 이 진짜 정말 저분은 왜 저렇게 관상하고 안 어울리는 행동을 하실까라고 제가 가다 한 번씩 생각했던 근데 결국 다 알고 봤더니 그게 전혀 아니던 그러니까 정말 관상에 걸맞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요. 예를 들면 2016년 당대표 선거 때 왜 생뚱맞게 갑자기 나왔다가 갑자기 또 안 나왔는지 뭐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믿음이 가는 우리 이재명 지사님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거기 캠프장이었다는 이분이요. 조국 장관님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게 카메라에 잡혔는데 진짜 해맑아요. 몇 학번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쭉 검색해서 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완전 너무너무 해맑은 얼굴로 너무 해맑은 얼굴로 또 누가 이때를 기억하고 있나요? 뭐 저 같은 저는 왜 이러고 사냐고요? 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제발 그만해도 될 날이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내가 이 꼴 보자고 그치 81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혼자서 결론을 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몇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선배냐고 뭐 학번만 높으면 다 선배예요. 입만 다 진짜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것처럼 나발나발거리는 아 진짜 그랬기 때문에 뭐 리버럴 하다는 둥 뭐 이렇게 찍혀가지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대학교 1, 2학년 때 어쨌든 그래서 다른 그때 열심히 했던 학우들만큼 열심히 할 수가 없었지만 저는 이제 빙빙 돌면서 저 혼자서 저의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래도 제가 저를 위로하고 제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는 의미에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고생했다고 치면요. 거의 뭐 15년이 넘게 진짜 진짜 내 젊음을 바쳐 난리를 치면서 우리는 4.19 세대하고 다를 거야. 이렇게 이빨을 갈고 살았는데 제가 지금 내일 모레 60된 이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걸 보자고 내가 그때 15년을 바쳐서 그렇게 미친년처럼 어떤 때는 벌벌 떨고 진짜 별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진짜 병까지 얻어가면서 그 난리를 치고 살았던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때를 기억을 하는 거고요. 손석희 앵커가 저는 그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정서가 전두환 시절에 대학 다니신 정서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군대 갔다가 복학을 그때 하셨는지 이재명 지사님도 82학번이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치만 어쨌든 그리고 우리 70년대 분들하고 정서가 다르거든요. 70년대 학번들은 그 박정희 때 숨어 다니면서 뭐 YMCA, YWCA인가 뭐 거기서 위장 결혼하고 막 조계사에 숨어 지내고 이렇게 진짜 점조직으로 막 움직이고 이러셨기 때문에 80년대 때 그 난리 났던 때 정서가 좀 약간 느낌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머리 긴 김갑수 씨 제가 여기 바보라고 적어놨습니다. 요즘 한국에 심취해 계시다고 하시던데 너무 반가웠고요. 근데 너무 답답해갖고 지금 왜 검찰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를 진짜 이해가 안 가셔가지고 진짜 김갑수 머리 긴 김갑수 씨 보면서 아 진짜 나이는 못 속인다. 꼰대는 꼰대구나.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들으면서 그래갖고 막 그러니까 답답해갖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왜 그러고 있는 건지 도대체 답답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최욱 씨가 뭐라 하더라? 전두환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던가. 아무튼 그 프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니 황교익 씨를 불러놓고 그 너무 짓궂은 게 그 황교익 씨가 문제가 아니라 보는 시청자들의 안구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그 김갑수 최고수다의 그, 그 방송국의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제가 무슨,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황교익 씨를 진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백종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갖고 맨날 악플을 달고 다니는 근데 우리 어준 총수님이 불러서 얘기하게 해주셨죠. 그때 황교익 씨가 뭐라 그랬죠? 내가 진짜 식당 하나라도 있으면 동종업계 경쟁자지만 내가 식당도 없는데 내가 무슨 백종원을 그 시기 질투를 한다고 지금 왜 나를 잡냐 이렇게 막 얘기하시던데 그분도 아마 80년대 초반 학번이실 텐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유튜브 채널이지만 거기 또 왜 KTV라고는 왜 써있는지 KTV는 우리 대통령님 나오는 그 국민방송 거긴데 거기 이낙연 총리도 나오지만요. 재수없게. 그리고 거기 분명히 아직도 여기 관계가 있습니다. 이낙연을 너무 띄워요. 대한민국 청와대는 뭐 또 마찬가지고. 어쨌든 너무하더라고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강물 물방울들 저도 여기 물방울 하나죠. 이때를 기억하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때를 기억하고 계셔요. 그죠?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다 오네요. 와 대박 이럴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때를 기억을 되살리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어쩌면은 우리가 바라봤던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봤던 멀리서 바라봤던 뭐 그런 많은 분들이 그때 이 속에 함께 있었던 우리들의 그 바라보았던 마음 그거를 느낄지도 몰라요. 지금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이 펼치실 세상, 그걸 이어받아서 이재명 지사님이 펼치실 세상, 거기서 우리의 정치 리더들이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국민분들께 peoples죠. 한 나라의 국민들 그 모든 분들께 어떻게 진짜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가 이 어떤 그 모범 사례를 창출해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정치 리더들을 전 세계에 내세워 보여주는 그런 날이 오는 게 너무 신납니다. 아, 참 까먹고 시작했네. 그 이란에서 전쟁 날까봐 혹시 걱정하는 분들 설마 안 계시겠죠? 그 전쟁 안 나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딴 거 다 떠나가지고 2017년 5월 달에 그
트럼프가 그 사우디에 가가지고 그쪽 지역에 가서 그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란하고 그 종교적으로 뭐 순위파 시아파 어디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쪽이 강성인데 그 강성인 쪽이 뭐더라 뭐 그 무하마드의 혈통만이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고 더 강성이 아닌 쪽이 뭐 딱히 뭐 그렇진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 이란이 엄청 강성인데 사우디를 중심으로 이란하고 그 순위 시아 둘 중에 그 이란의 반대편 쪽인 50 몇 개국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그 방어 시스템 구축하라 그러면서 거기 로키드 마틴 그 빵빵한 무기들 엄청나게 팔아놨거든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러시아가 껴야 전쟁이 납니다. 러시아가 이란하고 편먹고 달겨 들어야지 전쟁이 나고 거기에 이제 뭐 중국도 가세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전혀 푸틴 전혀 얘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게다가 시진핑도 지금 쌀쌀 기고 있는데 그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방해 세력, 그 전 세계 평화 무드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과 더하기 그 드디어 그 미국 연방 정부가 50년 또는 100년 기간의 거액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 이 얘기가 인제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연방 준비 제도하고 합해갖고 양적 완화를 하려고 추진하는 쪽에서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뭐 어쨌든지 간에 핵심은 전쟁은 안 납니다. 왜? 트럼프가 트럼프가 힘을 얻어가면서 푸틴이 안심을 했고 에휴 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어떻게 좀 해볼까? 뭐 이러고 있나요? 그러고 말씀 길어졌네요. 여러분 오늘 에휴 우리 푸나님이 그 법원 앞에 데모하러 가신다 하시던데 그 시사타파 그 채널에서 하신다고. 근데 그 오늘 뉴공 다 들으셨을 테니까 그 검찰 앞에 가갖고 어문 그 죄 없는 죄 없는 밥 잘 사주는 조폭 큰형님 윤석열 총장님 너무 들볶지 마시고 재밌게 잘 하십시오. 언제 뵐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방 뵐 급한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재밌는 얘기 할 거 있으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놀아야겠어요. 그 소리 안 나게 해놓고 BBC 다큐 바다 보면서 놀게요.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도 재밌게 잘 노세요. 사랑합니다.